오늘의 주제는 오늘 또 무시무시합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조용한 시한폭탄, 혈관. 이 무서운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눌 오늘의 몸소리텔러 모실 아주 귀한 시간이죠. 약사 과학자이십니다. 백인화 교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과학자 백인화입니다. 약사시면서 또 과학자신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이제 약사와 이제 과학자가 이제 융합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질환의 원인을 이제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고 또 비정상 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너무 멋지세요. 지방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살? 비만. 셀룰라이트. 고지방 섭취를 하는 이누이트 사람들, 신장병과 당뇨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 거죠. 지방이 우리의 건강을 이제 망친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필수 지방산입니다. 또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 엄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엄청난 약과 또 영양제 매니아십니다. 그래서 집에 늘 많은 약들과 영양제가 있었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면은 정말 많은 약과 영양제들이 주방 선반과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영양제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뭐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영양제 많이 복용하신 편이신가요? 네. 자신 있게. 네.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네, 뭐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정보가 이제 홍수인 이 시대에 그냥 단지 몸에 좋다니까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고 드셔야 더 좋은 것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제 판매 순위 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오메가3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하면 사실 뭐부터 떠오르세요? 살? 살. 비만. 네, 네. 셀룰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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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이런 안 좋은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100년 전까지도 지방의 중요성을 모르고 오히려 이제 지방을 싹 빼고 먹는 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에 이 상식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과학자 부부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주에게 지방이 안 좋다니까 이제 지방을 완전히 뺀 사료만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쥐들이 건강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문맥으로 봤을 땐 안 건강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맞아요. 지방을 통치상. 완전히 뺀 사료는 맛도 없어서 맞아요. 많이 안 먹었을 것 같고. 지방이 우리의 건강을 이제 망친다라는 상식대로라면 실험쥐들은 굉장히 건강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오히려 실험쥐들의 그 피부가 벗겨지고 또 털이 빠지고 또 심지어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이고. 이때 처음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지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방을 바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970년대 초에 덴마크의 다이어베르크 연구팀이 이상한 통계를 접합니다. 그린란드의 그 이누이트 사람들은 이제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매일 먹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누이트 사람들을 보니까 신장병과 당뇨병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1970년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신장병 걸린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걸린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고지방 섭취를 하는 이누이트 사람들은 신장병과 당뇨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 베이컨 같은 게 그럼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좋구나. 괜찮은 거였어. 하지만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말았네. 네, 그래서 그 이누이트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극저온 상태예요. 추워요. 네, 영하 40도의 그런 혹한 속에서 그 육고기들보다 지방이 더 많은 그런 물개, 고래 생선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는
그 이누이트에 체열을 해서 혈중의 어떤 상태, 지질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낮았고요. 또한 혈소판 수치도 혈소판 응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지방도 낮고 응집이 없다. 즉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발견된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입니다. 아니 근데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한테 왜 오메가3가 더 많은 걸까요? 오메가3가 어떤 지방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크게 두 종류로 이제 포화 지방산과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은 이제 포화가 됐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메가3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래서 그 지방산의 구조를 보면은 모든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방산 자체가 포화 지방산과 비교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저온 환경 추운 지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도 굉장히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뻣뻣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세포막에 휘어진 구조를 가진 그 유동성이 있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동물들이 이누이트 족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극지방 동물들은 워낙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열을 쉽게 뺏기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알렌 베르그만의 법칙이라 그래서 알렌 베르그만. 네,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또 이제 뾰족뾰족한 부위가 없어지면서 동글동글해져요. 왜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 겨울에 시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이렇게 열을 되는구나. 덜 뺏기니까 따뜻하겠죠. 뭉쳐야 될 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렌의 법칙이고요.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동글동글해진다. 그래서 북극곰이 그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그렇죠. 근데 무서운 이유는 또 이제 베르그만의 법칙, 몸집이 커질수록 열을 덜 뺏기니까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맞아요. 이제 커지고. 예, 맞아요. 덩치가 커지고. 반대로 굉장히 더운 사막 지역에 여러분들 사막여우 아시죠? 맞아요. 굉장히 날렵하고 표면적을 넓혀서 열을 귀도 발산시키는. 크고. 네. 아 그래서 걔는 뾰족한 거군요. 우리 집은 이렇게 춥지도 않은데 자꾸 둥글둥글해지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어떻게 주목받기 시작됐는지 알았으니까요. 네. 이제는 우리 몸에 왜 그 오메가3가 왜 좋은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메가3 바로 지방산을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게 사실 일반 지방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화장 지울 때 그냥 클렌저 하는 것보다 오일 클렌저 먼저 하면은 오일 클렌저가 난 빨래비누로 그냥 지워. 빨래비도 큰일 나 염기성이라서 피부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지워지는데. 어휴, 그래서 이렇게 빨래한 것처럼 깨끗하게. 뽀드득. 그래서 오메가3의 첫 번째 능력이 제가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클렌저가 많네. 그래서 혈관 안을 보면은 마치 이제 고속도로 같습니다. 혈관 안에 혈액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은 1분 안에 우리 온몸을 이제 돌아다닐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혈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찌꺼기 라고 할 수 있는 뭐 중성 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텁텁하고 막히고 맞아요. 운전하면은 사고 하나만 나도 1차선만 한 차선만 막혀도 다 막히거든요. 다 막혀요. 뭔가 오메가3는 약간 119나 뭐 소방차나 앰뷸런스 같은 네. 느낌 쫙 빨리 틀어주는 처리해주는. 네, 굉장히 맞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네, 지방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좁아지게 되고 거기다 또 염증 반응까지 일어나고 또 혈전까지 생기면 이제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이제 관상동맥 혈관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심장세포가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걸 좀 어려운 용어로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로 가는 혈관,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 뇌세포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뭐 뇌졸중, 뭐 뇌출혈, 뭐 뇌경색 같은 것이 일어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간이 이제 중성지방과 이제 VLDL, 바로 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3는 그 나쁜 지방들의 그 합성을 좀 저해합니다. 일단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또한 지방의 산화를, 즉 분해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또 지방을 또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이제 지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바로 오메가3가 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같은 느낌이네요. 나쁜 놈들이 모이려고 하면 모이지 마, 여기 있지 마. 약간. 계산, 그렇죠. 시켜주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혈관 속에 쌓이는 노폐물들, 지방과 뭐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염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 이제 플라크가 형성이 돼서 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요. 오메가3는 바로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그 염증을 이제 가라앉혀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제 조용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최고네. 지방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 이게 동시에 이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거의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한 60에서 70%로 차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뇌세포막에 특히나 중요한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EPA, DHA 들어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그 DHA라는 오메가3가 뇌세포막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뇌신경세포막에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뇌의 일부라고 하는 우리 눈 망막 세포에도 이제 DHA,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있고요. 그래서 이 DHA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막의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세포막이 유연해지고요. 또 신경세포 간의 전달도 이렇게 빠르게 이뤄져서 신경세포 간의 전달이 바로 우리의 뇌 기능이거든요. 이러한 작용을 하는 오메가3 DHA가 부족하게 된다면 바로 뇌 그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세포 대사 느려지겠죠. 또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기억력 저하되고요. 사고력도 이제 둔화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DH 하면 어린이들만 좀 챙겨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 오히려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사실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게 임산부들, 뭐 태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노화가 되면서 뇌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좀 뇌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DH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그 혈중 오메가3 수치가 이제 가장 낮은 그룹은 뇌 부피가 작고 또 문제 해결력도 떨어졌고요. 또 뇌 노화가 평균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이 주성분인 뇌에서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동안 나는 오메가3를 얼마나 알고 먹었을까? 그냥 먹었죠. 뭐. 좋다니까. 네. 좋다니까. 그러니까 네. 무조건. 아니, 저는 사실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알고 정확한 거를 지금부터 먹어주면 안 눕겠죠? 아, 그럼요. 네.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근데. 약은 아니지만 이제 약처럼 사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과 깊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막 우리 정말 그 학창 시절에 네, 맞아요. 첫사랑 느낌? 진짜. 국어 선생님. 아니 근데 저도 우리 몸에 왜 탄단지 해서 이 탄단지. 뭐 3대 영양소다라고 해서 뭐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방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특히나 현대 사회를 살면서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메가3 주성분이 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린 누명만 씌웠어요, 사실. 네, 나쁜 지방은 줄만 살찐다 이러고. 네. 이 지방은 체내의 모든 세포막과 이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거든요.
결국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도 무너지고 또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겠죠. 특히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속에서 그냥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들을 흡수하고 이제 분해하려면 반드시 이 담즙산이라는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은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즉 지질 성분으로 담즙산을 간에서 만들어줘요. 즉 몸에 지방이 있어야 담즙산이 만들어지고 그 담즙산 덕분에 지용성 비타민도 잘 이렇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을 열심히 잘 챙겨 먹어도 결국 지방이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돼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방 세포가 완전 빠지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 극단적 다이어트라는 게 어느 선이? 제가 말하는 건 약간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으로 그냥 음식 섭취를 좀 제한해서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면에 이제 지방이 또 단기간에 쫙 빠져버리면 네. 바로 여성 호르몬 같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불순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방 세포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네. 남성 호르몬도 결국 이런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 네. 이제 여성성, 남성성 모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죽여버릴 수 있다. 너무 극단적인 그런 무섭다. 그러면 지방이 중요하니까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저탄고지는 이제 극단적이란 단점이 있잖아요. 너무 또 고지방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두통과 이제 피로감도 쉽게 느끼고요. 또 정말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이제 영양소가 좀 균형 잡힌 그런 섭취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방, 나쁜 지방, 좀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저탄고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카니보어라든지 이렇게 내 몸에 어떠한 치료를 위해서 뭐 의사의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잠시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꼭 방송 참조하셔서 한 번쯤 다시 맞아요. 공부하시는 거 진짜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요. 세포 연구가 너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다 세포. 맞아요. 맞아요. 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다 지방 성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그럼 세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주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무지많이. 무지많이. 평균적으로 약 37조 개가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한 사람도 대단하죠. 하나씩 센 건 아닐 거고. 어떻게 됐대요? 이 집단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대충 이 안에 이만큼 있는데 이 조직이 얼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다. 근데 37조 개의 세포마다 전부 다 세포막이 있는데 그 세포막마다 전부 다 그 오메가3, 오메가6가 들어있으니까 모든 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네. 자, 아까 제가 강연에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게 오메가3가 많은 이유를 잠깐 네.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사람 신체 부위에서도 밖의 온도에 민감한 반응하는 곳들에 오메가3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밖의 온도요? 네. 피부? 귀? 눈? 눈. 아, 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고 피곤할 때 눈도 따뜻하게 한번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뇌 중에서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DHA와 같은 오메가3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짜 북극이나 뭐 남극같이 극한의 추위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눈이 얼어버리는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끔찍하다. 눈이 온다고요? 너무 무섭네요. 상상만 해도.